이동현 작가가 열심히 지금 옆에서 방송하다가 바로 자리를 옮겨서 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오네요. 조용히 오지 않고. 자, 이동영 작가 마이크 착용하면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동영 작가 그리고 구영식 기자와 함께 총선 판세 적극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현 작가님, 민서유 물이 없답니다. 아니야, 물 없어도 돼요. 물 없어도 돼요? 네. 아, 목이 안 탑니까? 괜찮아. 괜찮습니까? 예, 자, 민서유 식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소유 애청자 여러분, 이동영입니다. 네. 그 제가 지금 다른 모든 방송에 출연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아서요. 귀찮았습니다. 민소유는 나왔습니다. 아, 민서유 나왔습니까? 유일하게 여기만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여기서 이제 알짜를 보여주시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잘 아,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볼 곳,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 벨트로 얘기할 수 있는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강태용 후보와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 리턴 매치입니다. 그렇죠. 권영세 후보하고. 그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후 기자님. 이게 사실 그 지역구의 닉네임이 890표래요. 890표.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이 강태용 후보하고 권영세 후보가 네. 가 가졌던 이 표차가 예. 890표인데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적은 표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그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그때 강태용 후보는 사실 거의 첫 번째 도전이었을 겁니다. 서울시 나와서 그리고 권영세 후보는 사실 이미 이제 3선을 했던 예. 이제 4선으로 가는 거였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강태용 후보가 상당히 이 용산에서 선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셈이고 네. 그리고 용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정권 심판의 핵심적인 장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산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가장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권영세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까지 했고요. 친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소통은커녕 불통의 아이콘, 입틀막의 아이콘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동유 작가님, 용산에 지금 이제 강태용 후보하고 권영세 후보가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를? 그 지난번에 아깝게 진 것도 있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판 자체가 좋았잖아요, 민주당이. 네. 서울에서 거의 다 그랬었죠. 이겼었죠. 네. 그래서 용산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판이 어떠냐? 음.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만큼 판 자체가 민주당한테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강태용 후보가 경선에서 성장현 후보를 이겼어요. 네. 민주당에. 네. 근데 삼선 구청장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이 성장현이 이길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꺾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지역의 기반을 많이 다졌다. 게다가 이번에 판세가 전국적인 판세가 민주당한테 좋은 이유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이 권영세이기 때문에 네. 용산에는 이번에는 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그럼요. 해요, 거기에. 그래서 이태원 참사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통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전의 장소가 용산이었고 예. 그다음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던 네. 곳도 사실 이태원 그 용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했단 행사를 말이죠. 했죠.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 일반 사람들이 되게 용납하기 힘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들이 사실 용납하기 힘든 그런 이제 권력 행사인데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곳 중에 하나로 사실 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정권 심판 벨트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예,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뭐 악의 축의 뭐 그런 발언처럼 아무튼 정권 심판 벨트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셨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충분히 이런 명명이 가능한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용산이 힘든 거는 구도심은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네. 또 발전된 곳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네. 분리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 분위기면 또 용산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낙승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아니 이태원 참사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박희영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 구청장 사실은 책임 있는 사람이고 처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나와서 있는데
권영세 이제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정책특보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도 구청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노가 결국은 공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권영세를 거기에 꽂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권영세를 빼기는 어렵죠 그 지역에. 또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권영세를 내칠 필요 없다. 다만 그 용산 유권자들이 이런 참사 때문에 민주당이 표를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그건 좀 잊혀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그것도 정권 심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용산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아니 이제 권영세 후보를 거기다가 사실 꽂은 거는 예. 당연히 뭐 권영세 후보가 이 친윤 핵심인 거죠. 뭐 네. 국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럼 뭐 전체적인 지금 국힘의 공천 특징이 친윤 불패, 현역 강세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실 공천인 거죠. 예. 예. 최근 이재명 대표도 용산을 찾아가 용산을 정권 심판 벨트 핵심 축으로 생각한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용산은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용산을 꼭 민주당이 탈환하고 싶었는데 쉬운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전현희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전현희 본인도 질 것 같거든 용산 가면은.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졌다.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이 중도층에서의 윤석열 심판론이 더 단단하게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거기다가 뭐 이종섭 문제라든가 황상무 문제라든가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권 심판 바람 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추세가 계속 또 상승 곡선을 겪을 그럼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격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강벨트 중 한 곳이죠. 서울 중성동갑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을 거기다 이제 전 의원을 거기에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항마로 뭐 예를 들어 운동권 심판 이래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경선을 떨어지고 전현희 후보가 거기에 지금 공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겁니까? 바뀌었죠. 네. 이게 한동훈의 어떤 야심찬 작품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선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거 운동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선거 승리의 기쁨, 패배 아픔도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지도 펴놓고 여기 뭐 저쪽에서 임종석 나오는데 네. 그러면 우리 경제통 딱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지금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완전히 망가졌고 네. 지금 윤희숙이 내세우는 건 경제통이다. 그렇게 내세우죠. 전현희는 그러면 뭐 경제통 아닌가 그러면은 경제통이지. 전현희는 의사의 변호사야. 그리고 집안 대대로 강남에서 살았고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현희가 훨씬 나아요. 스펙적으로 밀릴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이 밭이 나쁜 밭도 아니고 우리한테. 네. 그건 쉽게 이기는 낙승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전현희 전 위원장하고는 또 관계가 있잖아요. 윤희숙 아버지 되시는 분인가? 그분이 세종의 땅 뭐 때문에. 그런 얘기 안 꺼내도 돼요. 안 꺼내도 돼요? 얘기입니다. 그런 나는 얘기는. 꺼냈는데 일부러. 안 꺼냈는데. 아니 땅 얘기는 네. 지금 장진영 변호사 그렇죠. 그 땅 얘기를 꺼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예. 동작이 지금 전병현 전 의원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 표를 좀 뺏어갈 거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다가 여론조사 하면 장진영이 좀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 문제는 네. 이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거든요.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네. 어떻게 개발 정보를 알았나? 어떻게 알고 거기 있는 땅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사고 산 뒤에 다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옆에 땅을 또 사고 그 아버지 회사에서 빌리고 이거는 야 여기 뭐가 들어섭니다 라는 100% 정보가 없어 절대 못하는 짓입니다. 파렴치한 짓이에요. 네. 그것도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네. 이걸 빨리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퍼뜨려야 만일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래서 벌써 난리 예전에 났죠. 박살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누구? 한결의 그 김우겸 흑석동. 흑석동 네, 맞아요. 흑석동. 에? 생각 안 나십니까?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흑석동 그 상가가 뭐라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밀어붙여야지. 네. 그래서 이 동작이 네. 그렇게 해서 동작값이 좋아지면 동작이 같이 좋아집니다. 지금 유상민 후보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네. 함께 좋아질 수 함께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
계속 이제 장기장의 땅은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계속 언급을 해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운동권 대 경제통 구도가 무산이 되면 다른 프레임을 잡아야 될 때는 구현식 기자는 어떤 프레임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윤희숙 후보가 원래 네. 서울대 운동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웅 의원하고 같이 운동을 했다라고 본인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한동훈이 그걸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실 뭐 임종석도 그 후보도 운동권이었지만 윤희숙 사실 후보도 운동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운동권 청산론이라든지 이런 걸 네. 가지고 자꾸 그 억지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벨트를 떠나왔다는 그렇죠. 공통점이 네. 있죠. 네. 전현희 후보도 사실 강남에 현역 의원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고, 네. 그 다음에 윤희숙 후보도 원래 서초갑 의원이었는데 그쪽 이쪽으로 오셨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강남에서 떠나온 사람이 역시 서울 중성동 갑에서 지금 진검승부를 벌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현희 후보가 상당히 뭐 오차 범위든 오차를 조금 벗어났든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제 남은 건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결집을 해야 될 텐데 임종석 전 실장은 어쨌든 뭐 민주당을 위해서 뛰겠다는 건 했지만 전현희 후보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함께하거나 이런 모습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임종석 실장? 앞으로는 아마 합류할 것 같아요. 합류할 거다. 왜냐면 본인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예?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복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다시 정계 은퇴할 거예요? 갈 데 없어요. 합류할 거다. 합류해서 전현희가 이기면 숟가락 한 번 얻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김부겸 장관이 뭐 다시 뭐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뛰어 들어가 지금 뭐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뛰어서 뭐 한잔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돌아갈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임종석이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최대성도 정계 은퇴했잖아. 그렇지. 어떻게 해요? 홍익표는 이번에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원내로 들어오기가. 있었죠. 자신들의 우군이 지금 아무도 없어. 이철이도 밖에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지. 네. 처음부터 승복하고 그랬으면 했었어야 더 되는 좋았을 거지. 텐데. 그럼요. 아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현역 김영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서대문 을입니다. 서대문 을인데 서울시당 지금 뭐죠? 뭐라 그래? 위원장. 시당 위원장. 네, 시당 위원장입니다. 에휴, 여기는요. 네. 분석할 것 없어요. 하지 마. 분석할 것 없어. 현역 대 현역이 되죠. 아니, 분석할 것도 없어. 무조건 김영호 이깁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이것도 했죠. 내가 있잖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정치 초보 아마추어가 외교부 장관에 네. 다선 의원했던 박진 그 우리 딴에는 험지인 서대문 을에 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예. 전국에 뭐 한 260개 후보 중에 몇 명 안 돼요. 네. 박진이 그렇게 될 줄 알아? 따뜻한 곳에서만 공천 받았으니까 국회의원 됐지. 절대로 이 김영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서대문을이 예. 한 10년 전부터 예. 밭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뉴타운 만든다 그럴 때는 네. 뉴타운 바람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쓰러졌어요. 네. 서울에서 다 져버렸어요. 네.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젊은 층이 대거 여기 유입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40들이 엄청나게 유입됐는데 이 3040 말하면 50까지 전부 민주당 표거든요. 서대문에 다 살아요. 서대문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전부 아파트입니다. 전부 10년 안쪽에 된 전부 새 아파트. 여기 거의 전세 사는 분들이 제가 서대문을 저 김영호 의원이 살던 아파트에 같이 살았거든요. 네. 거기가 만 세대가 넘어요. 한 아파트에 만 세대가 넘어. 네. 그러면 한 가정당 3명만 잡아도 3만 명이요. 4명 잡으면 4만 명입니다. 한 세대만. 네. 무조건 이깁니다, 김영호는. 여기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김영호가 지면 내가 전개 은퇴? 전개라- 정계 아니잖아. 들어가질 않았구나. 이게 왜 이러세요? 평론계 은퇴라고 평론계 그래. 은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계에 들어가지 여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다. 자, 그래도 일단 질문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건 없지만 박진 후보, 구현식 기자, 예. 우리 초대 외교부 장관 지냈는데 청력 테스트 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이거 고발했어요. 예, MBC MBC 에서. 고발전을 벌렸고 예. 일본 사고와 책임이 빠진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법부에서도 이거 안 받아줬어요. 공탁금. 이런 사람이 서대문에 출마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진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의견들을 제대로 얘기를 사실 안 했죠. 사실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와 네. 똑같이 사실 이제 입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이동현 작가께서 서대문을의 밭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 전에 9번 총선에서 이제 국힘 계열이 승리한 게 이제 3번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3번이 사실 이제 정도원 의원한테 이제 김영호 의원이 진 거였어요. 네. 2번이나 패배한 곳인데.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김영호 의원이 계속해서 그거를 가져왔단 말이죠. 민주당 그렇죠. 지역구로 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 상당히 오차 범위 밖에서 김용원이 민주당 앞서는 걸로 후보가 나오는. 우세하는 걸로 그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박진 후보한테는 서대문 을이 사실 뭐 양지는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험지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이제 원래는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강남을은 양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지로 가려다가 사실 지금 제동에 걸려서 지금 험지로 온 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남 본천을 여기 요청을 했는데 논란이 많다 보니까 왜 친윤들 다 강남에 나오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밀려서. 예. 참. 그리고 이게 굴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난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본인 외교부 장관이니까요. 119표 대 29표. 뭐 다 될 것처럼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굴욕적인 득표의 격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에서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건 박진 후보한테만 외교부 장관한테만 사실 모든 책임을 사실 떠넘길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어차피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 단위가 있었고 다만 이제 외교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네. 이제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그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네. 저희가 이제 볼 때도 너무 그 사람들을 세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외교력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커버했어야 되는데 저는 예. 사실 커버가 안 된 거죠. 안 됐다. 예, 예. 근데 오늘 지금 했던 거 용산, 예. 성동, 서대문. 그다음에 서대문, 네.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 전화 인터뷰했던 최현일, 영등포, 맞아. 은근표. 오늘 강남 박경미, 예, 예, 예. 박경미 빼고 다 이. 상처받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아닌데 다 이깁니까? 예. 그 박경미 전 의원이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예전에는 강남에서 민주당 잠바 입고 인사로 가고 명함 막, 주면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안 받고 욕하고 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이랬다고. 많죠. 지금 박경미 의원 선거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일단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웃고 악수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대치동, 삼성동 뭐 이쪽인데 도곡동. 도곡동. 예, 예, 맞아요. 물론 뭐 찐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이 많죠.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분도 있고. 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 수학 전문가. 일리노이? 밀리노이. 일리노이. 예, 유니버스 밀리노 어바나 샴페인. 우리 애도 거기 졸업했다고. 어디? 저는 유니버스 미네소타라고요. 미시시피라니. 미네소타. 그래서 그런 걸 좀 어필을 좀 예. 하면서 예. 엘리트 이미지로 좀 갔으면 가면. 나쁘지 않다. 또 상대 후보가 고동진이라고 예. 뭐 정치 신인이에요. 신인인데 네, 이제 네. 삼성전자 뭐 사장 타이틀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신인 보내도 이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 우리가 싹쓸이할 때 강남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그건 아니다. 불가능한 그건 아니다. 아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그리고 박경미 의원은 선당우사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데 하고 싶었는데 예. 당에서 컷오프 시키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보내서 연속 2번 강남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거 이런 거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네. 것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갈등 아니냐. 한동훈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인도 보세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네, 갈팡질팡 하는데 강하게 이종섭이나 항상무권을 주장하게 되면 예. 이제 정말로 용산하고 척질 것 같은데
용산하고 척을 진 상태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어.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죠. 용산하고 척 지었는데 선거에 졌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돼요? 한동훈 끝이에요. 아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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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 정치권에서 아웃일 것이냐? 예. 캐비넷이 열릴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건 뭐냐? 1인자한테 대든 2인자는 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아니면 모든 게 팔다리 다 잘렸습니다. 이거 뭐 요새 시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1인자한테 대든 2인자 늘 그랬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동훈 생각도 머리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도 지금 약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약간이 이철규가 아니죠. 네, 많이 불만이 있죠. 이철규가 그렇게 네.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용산 이야기거든요. 네. 용산의 워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김건희 픽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다 잘렸습니다. 컷오프 됐어요. 이거는 크게 아마 용산에 살을 부분이 아닌가. 뭐 장해찬 부산 출모도 대통령 의중이다. 장해찬 본인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야 변호사? 거기에 있는 서변. 서정욱. 서정욱. 네, 서정욱 변호사.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네, 뭐 방송에 나와서. 거기가 그 대통령이랑 뭐 자주 만난다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하고 많이 지금 삐걱대고 있다. 이걸 봉합할 수 있을까? 만일 하려고 하면 네. 이 황상무하고 예. 이종섭을 이종섭 불러들이고 예. 황상무 잘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여의도에서 들리는 말은 이번 주 내에 아마 이렇게 결단을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잘랐어. 예.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안 나와. 음. 그러면 대통령은 더 화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이렇게 하면 지지율 오른다 따르잖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깜깜이 기간에 하는 거야. 그렇지.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 항상무 자르고 이정섭 몰라. 그러면은 종편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 됐다. 이제 바뀌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역전이다. 했으니까 막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다.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펌프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뻔한 수작입니다. 뻔한 수작 다 나한테 걸리게 돼 있어. 딱 걸리지 못하더라 이제. 김빼기 해놓는 김빼기. 김빼기 하는 거죠. 미리. 여기 제갈공명이 앉아 있어. 김빼기라고 있다.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도 빨리 귀국해야 되고,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있죠. 황상무 수석도 사퇴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취를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으면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은혜 수석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싶긴 합니다. 근데 예. 뭐 사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 황상무 수석은 곧 자진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종섭 대사는 이게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물론 이제 뭐 귀국할 수야 있겠지만 뭐 자를 수도 사실 임명을 취소할 수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이게 외교관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2차 그 청와대하고 충돌을 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 어쨌든 아전 인수격으로라도 사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낮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낮죠. 이동영 작가 말은. 지금 생각보다 낫죠.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김부겸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 주러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른으로서. 네, 네. 그럼 이게 어른의 역할입니까? 계속 한마디 하면 그게 언론에 나가고 그게 뭐 집안 싸움하는 꼴로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른의 모습이냐고. 그리고 이게 딴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한미 FTA 뭐 이라크 파병 그렇죠. 나는 절대 찬성 못한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온 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워딩 그래서. 자체야 뭐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거친 언어. 거친 네, 언어지만 네, 네. 근데 이걸로 비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데 너 국회의원 하지 마. 자격조차 없어. 이건 너무한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김부겸 장관은 의원 시절에 DJ 욕 안 했습니까? DJ 욕 안 했어요? 심하게 했던데? 어? 유시민 장관은 DJ 욕 안 했습니까? 어? 지금 박용진은 노무현 욕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
다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 정책적 가지고 비판하는 거, 정치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이 적절하지 않은 센 워딩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절도의 죄를 저질렀으면 절도의 죄값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으면 살인의 죄값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냥 나가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게 뭐야? 우리는 전해철 못 잃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정세균 뭐 전 총리나 이런 분들도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게 그 당시에 사실은 FTA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본인도 많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후보가 경남 도지사 나올 때 옆에 가서 같이 손들어 줬잖아요. 우리 민주당 후보랑 꼭 당선되게 해달라고. 무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경남 도지사만 나갔습니까? 경남에 고성에 계속 도전했잖아요. 그랬었죠. 선거 4번인가 5번인가 떨어진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시스템이 그동안 다 잘못된 걸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 분들 많아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칼럼의 질에 대한 비난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용어 사용 이런 거. 비판적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 또는 정책적 의견이 조금 거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거를 공천을 하고 말고의 여부로 판단의 잣대로 사실 적용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하고 사실 당원이 해서 사실 일단 어쨌든 그 공천에 의해서 사실 뽑힌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몇 개의 칼럼에서 거친 표현을 가지고 그 국민과 그 당원들의 의견들을 유권자들의 뜻을 사실 무조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뭐 계속 하고 싶은데 왜냐면 평소에 뭐 몇백 명 오다가 오늘 이동희 작가는 2,6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PD가 자꾸 끝내라고 다음 방송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희 작가가 와서 어쨌든 2,600명까지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시는데 2,800명이거든. 아 그래요? 제 거는 아직 좀 늦게 와요. 휴대전화가 2,800명, 3,000명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자,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방송이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선거 때까지 몇 번 남았습니까? 이거 방송 우리 세 세 번? 번. 매주 나옵니까? 저기 음. 매주 화요일 날이지. 네, 화요일 선거 전. 선거 전. 한 번. 어디 한번 더. 25일? 음. 아니. 언제야? 26. 4월이잖아. 4월. 4일 4월 첫째 주 화요일. 네, 4월 첫째 주 화요일. 그때만 나온다고? 네, 그때만 나오겠지. 계속 나오지 왜? 형님이 나 출연해줘요? 나 안 출연해주냐고. 줍니다. 나도 여기서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뭘.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민소의 총선 특집 세 번째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등포갑의 최현일 후보 그리고 강남병의 박경미 후보 모두 감사드리고 꼭 총선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구영식 기자 그리고 우리 한성훈 씨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민소의 특별 출연인 이동윤 작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0명 가까이 볼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소의 총선 특집 다음 주에도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하고요. 이동윤 작가 약속했던 것처럼 4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이동윤 작가가 다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